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엔캠이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요. 자, 강하진 않습니다. 3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아침에 30만 원 가까이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났다가 다시 플러스가 났다가, 자, 분봉 보시면은요. 자, 좀 등락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오르락 내리락. 일단 방향은 좀 위로 잡은 것 같긴 한데 오늘 과연 반등이 많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차트 잘 보시면은요. 여기 이 구간 급등 나왔다가 급락 나오고 지금 거의 이평선들이 수렴하기보다는 거의 붙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되면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오게 되죠. 밑에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밑으로 막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등이 나와서, 자, 직전 고점을 통과하는 신고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진 영역인데 어쨌든 주봉이나 월봉을 보게 되면은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신고가 난 종목들, 다른 종목들보다 오히려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력들의 엑시트 전략, 출구 전략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를 팔고 나갈지, 부분을 팔지. 세 번째,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고가 난 종목들,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있죠. 이렇게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이슈도 중요하지만 이거 다 거의 다 오픈됐어요. 중요한 건 이 심리적 부분입니다.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주식은 숫자만으로 가는 게 아니죠. 자, 빠지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겁납니다. 그죠? 더 내려가는 거 아닌가? 피어. 올라갈 때는 신고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는 거 아닌가? 포모,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이런 심리적 부분을 세력들이 많이 이용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많이 털게 됩니다. 자, 엔캠 최근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최근에 30만 원대 중심으로 계속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게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자, 대응 전략이겠죠? 네 번째, 엔캠 리포트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캠의 이때쯤 모습이 나오는 급등 예상 종목이 들어간 리포트. 두 번째, 5대1로 액면분할한 에코프로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마지막까지 리포트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요. 엔캠만의 원스톱 솔루션,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이죠. 전액 개발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1000가지 합성 기술을 통해서 고객 맞춤 양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토메이드 전에 개발과 양산까지 수십 개를 통해 빠른 개발과 생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고객 사업을 맞춤 생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 첨가제 합성 공장을 통해서. 뭐 펀더멘털 자체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자, 첫 번째 이슈, 북미 2차 전지 시장 점유율 확대입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안 좋긴 한데 엔캠은 지금 공장을 상당히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자, 먼저 2022년에 완공된 공장이 있습니다. 조지아 공장, 입지 조건이 아주 좋은 곳이죠. 여기 동남부에 있는데 제1공장, 여기를 캐퍼를 4만 원에서 최근에 10만까지 늘렸습니다. 10만 톤. 그다음에 2025년 말에 완공이 되던 텍사스 서부에 있는 제2공장이 있습니다. 이거 캐퍼 10만 톤이에요. 무슨 얘기냐? 올해만 20만 톤까지 캐퍼를 늘렸습니다. 왜? IRA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이 중국 기업들 세액 공제 안 해주고 해외 우려 집단 지정하면서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합니다. 그러면 북미에 지금도 가장 공장이 큰데 가장 큰 공장을 지어서 완전히 중국의 쉐어를 MS를 뺏어 먹겠다는 겁니다. 반사익을 본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엔캠이. 자,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공장을 지면서 시비 발행을 많이 했다. 이게 이번엔 분기의 적자 요인이 됐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비 관련해서. 이게 주가의 키가 됩니다, 여러분. 자, 전액 생산 능력을 2배로 증설했다. 글로벌 1위 도약. 야심찬 계획이죠. 자, MS가 이미 60% 넘어갔습니다. 북미에서. 그 다음에 텍사스 공장이 완공이 되면, 자, 제가 보기엔요. 2025년 이후에 점유율이 80에서 90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미에서 엔캠을 거치지 않고는 전액 공급을 오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신재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는데 MSCI 편입입니다. 이거를 많이들 대형 호재 아니냐 이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MSCI는 물론 전 세계적인 기관들이 다 보는 지표입니다. 모건 스탠리 증권에서 만든 지표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다 들어가죠. 자, 아무나 가는 건 아닌데 첫 번째, 물론 좋습니다. 패시브 펀드에서 패시브 머니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수급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한국 시장에 대한 숏을 걸 때 해외 기업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안 좋게 볼 때 가장 먼저 공매도 타겟이 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은 항상 롱숏으로 들어옵니다. 좋게 보는 거, 나쁘게 보는 거 두 가지가 같이 들어와요. 안 좋게 보면 MSCI에 있는 종목부터 먼저 공매도 때리게 됩니다. 지금은 당연히 좋겠죠.
패시브 머니가 들어오니까. 근데 나중에 가장 먼저 타겟이 됩니다. 사냥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재료는 중립적인 재료입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편입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안 좋아지게 되면 먼저 파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실제로 공매도 타겟이 돼서 가차없이 때릴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에 테슬라 파나소닉의 전해액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한국, 미국, 일본 메이저 메이커들을 다 뚫었습니다. 엔캠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에다가 배터리 메이커들에 모두 전액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텍사스 공장이 2025년 말에 완공이 되는데 이것까지 완공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요. 북미에서는 거의 독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 결정도 있겠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가 있었죠. 자, CB 발행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공장을 증설하면서 일반적인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채권을 발행하는 게 있고요. 회사채. 두 번째, 유상증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CB를 발행하는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보통 이걸 많이 쓰죠. 자, CB 발행을 택했습니다. 근데 만기 돌아오는 것도 있고 규모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엄청나게 돌아옵니다. 이게 12월까지 돌아오는 게 1,900억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게. 도표로 보여드리면요, 더 확실합니다. 자, 엔켄 CB 관련 도표인데 전체가 2,900억 정도 됩니다. 만기 돌아온 거 보이시죠? 1,000억 정도. 나머지도 돌아옵니다. 12월까지 1,900억. 적은 물량이 아니죠. CB 발행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적자 요인이 됐는데 이자 비용이나 발행 비용 때문에. 자, CB 발행 자금 조달하려고 한 건데 CB 발행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CB는 컨버터블 본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하시면서.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왜?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전환시키는 거죠. 그죠? 채권은 이자라도 나오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게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주된 방법이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실하게 다져서 올립니다. 두 번째, 중간중간에 발행시장에서 CB를 발행하거나 유상을 받거나 BW, EB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메자닌 투자. 서브적인 방법이죠. 여기도 세력이 들어옵니다. 여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3번이 있습니다. 매집도 하면서 주식을 CB 발행을 대거하는 겁니다. 이건 잘 안 쓰죠. 왜?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나중에 전환했는데 주식 안 올라가 있으면 얘는 그냥 깡통 차는 겁니다. 보통 이걸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서브로 이걸 쓰고. 이건 잘 안 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엔캠은 아까 금액을 보셨지만 만기 돌아온 것도 있고 발행 시장에서 CB를 발행한 세력들이 받은 세력들이 형님입니다. 주포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미 1,900억이 12월까지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만기 돌아오면 팔아야죠. 주식인데.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를 올렸죠. 역사적 신고가가 났습니다. 세력들의 노림수가 있는 거죠. 이 만기 돌아오는 이거 팔아야죠.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1,900억이. 이런 변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죠. 아주 특이하게 발행시장의 CB 세력이 큰형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00원 이미 만기 돌아왔고 이런 종목입니다. 엔캠이.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자 보시면은요 차트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슈는 다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자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그죠? 급등 나왔다 급락 나오고 급등 나왔다 급락 나오고 주기가 짧아지고 각도도 예리해지죠. 자 여기서 지금 이평선 다 수렴하고 이격이 벌어져 있고 반등이냐 아니면은 급락이냐 이격을 좁히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다는 얘기죠. 이제 그다음에 주봉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다가 여기서 터졌어요. 드디어. 이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세력들이. 사자마자 급등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죠. 전부 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월봉 보시면은 딱 나오죠. 여기.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몇 배 올랐습니까? 3년이란 기간 동안 매집을 했는데 유통시장에서 한 7배 정도 올랐나요? 자 3년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수익률로는. 세력을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자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력들이 만들었어요. 뭘? 역사적 신고가. 이 친구들의 엑시트 전략, 출구 전략 당연히 있을 거고요. 만기 돌아오잖아요. 두 번째, 전부를 팔았는지 일부를 팔았는지. 세 번째,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주봉으로 봤을 때 월봉 말고 그죠? 여기 이 친구들이 메인 세력이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기다려서 터진 겁니다. 여기서 이 메인 세력들, 주포들, 형님들, 큰형님들 어떻게 할까요? 개미들 다 떨고 갑니다. 어떻게? 공포 아니면 희망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그랬죠. 이슈도 중요하지만 다 오픈됐고 뭐죠? 자
이슈가 처음에 중요했죠. 올라갈 때는. 이게 바뀝니다. 나중에 어떻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픈이 됐기 때문에 심리적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올라갈 때는요 신고가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라고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FOMO, Fear of Missing Out. 내려갈 때는 무조건 팝니다. 바닥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닌가 Fear. 이런 것들을 세력들이 이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슈는 오픈 됐잖아요. 12 발행 엄청 했습니다. 오버행 이슈가 될 것 같고 공장을 증설했는데 MS가 지금 벌써 60%가 넘었어요. 2025년에 텍사스 공장 완공되면 거의 뭐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월봉 보시면은 자, 얘네들이 이때 12 발행했거든요. 근데 이때 매집도 같이 한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얘네들 3번 전략을 쓴 겁니다.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았어요. 지금 리스크를 테이크하면 리턴은 당연히 커져야죠.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년이란 기간 동안 주식과 시비로 묶여 있었어요. 돈이 챙겨야죠. 이제 1,900억이 당장 돌아옵니다. 전략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자, 발행 시향 CB 세력들이 메인 형님인데 1번이에요. 형님 1번 형님인데 얘네들이 3번을 택했습니다. 아주 큰 리스크를 떠안고서 주식을 샀고 CB를 발행했어요. 리스크가 더 커진 거죠. 당연히 주가를 띄운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1,900억 12월까지 만기 돌아옵니다. 이거 차례차례 처분해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주가를 역사적 신고가를 만든 겁니다. 더 띄울 겁니다. 근데 기간이 있잖아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거 7배 먹어서 되겠습니까? 앞에 1이 붙어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 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엔캠 같은 종목들 개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이거든요. 제2의 에코프라라 해서 많이 산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급등 나오는 종목 이런 종목도 사봐야 수익이 많이 안 나죠. 세력만큼. 돌이켜보면 왜? 세력 기법을 모르니까. 지나가 보면 압니다. 많이 못 먹었어요. 왜?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세력들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 알아야 돼요. 패턴 분석, 이슈 분석, 차트 분석, 그 다음에 심리적 분석.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 여러분이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엔캠 같은 종목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대응 전략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제가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엔캠 발행시장 12 매집 세력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얘네들이 주포라 그랬습니다. 그죠? 큰 돈을 갖고 지금 핸들링하고 있어요. 그리고 1,900억이 이미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장에서 매집도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3번.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가 난 겁니다. 물론 앞으로 더 띄우겠죠. 매집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3158에 8575. 엔캠하고요. R로 보내시면 됩니다. 리포트. 그럼 제가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으실 텐데 급등주를 샀습니다. 내가. 그죠? 샀는데 조정을 받는 것 같아서 팔았어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따따블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조정이었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올라가서 조정받고 다시 샀습니다. 여기서. 근데 반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여기가 마지막 꼭지였다는 거죠. 이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로 엔캠하고 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면서 등락폭이 커지고 있죠. 최근에 계속.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엔캠 매매 신호 드리면서 이거는 어떤 방이냐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소통방입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이고요.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 자, 사칭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에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급등주도 몇 종목 드릴 예정입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 실시간 소통방이랑 리포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실시간은 아닌데 소통방 외에 중장기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장기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수익이 꽤 많이 나거든요. 엔캠을 제가 신호를 드렸어요. 엔캠 언제 신호 드렸냐면은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게 됐는데 12월에 보시면요. 작년에 돌아가서 거래가 갑자기 12월 초에 대란 거래가 터집니다. 그죠? 이때쯤 제가 신호를 드렸습니다. 12월 7일이죠. 71,000원 엔캠. 이날입니다. 거래 터지고 3일 정도 있다. 이날 드렸어요. 7만 원대 바닥이라고 보고. 자, 근데 이게 중장기 종목인데 2월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매도를 한번 했으면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이거를 이때부터 출구 전략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자, 2월 21일 엔캠 35만 원 전략 매도입니다. 이날. 2달 만에 5배 수익이 난 거죠. 굉장히 큰 수익이 났습니다. 이거 그 당시에. 자, 그리고 이제 급락을 하죠. 3월경에 20만 원대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2차 매수를 드립니다. 어차피 신고가 종목이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당연히 다시 들어가야죠. 3월 26일 엔캠 21만 5천 원. 이날이죠. 현재 보유 중입니다. 자, 이렇게 엔캠 같은 종목을 드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강한 섹터 전력기기죠. LS 일렉트릭 변압기 만드는 기업이죠. 초고압 변압기.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LS 산전유지가 굉장히 헤비한 종목인데 이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3월 달부터 대량 거래가 터지죠. 자, LS 일렉트릭 3월 7일 날 LS 일렉트릭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이거 23만 원입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수익이 났어요. 자, 이렇게 그때그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에 가장 강한 종목을 드리는 방입니다. 010-3158-8575 여기로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신규 대박 종목이 나가니까 미리미리 입장하셔야 됩니다.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리포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M&A 팀이죠, 일종의. 자, 그래서 세력 인맥을 동원해서 여기 로비를 좀 했습니다.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인가. 자, 그렇게 해서 리포트가 만들어졌는데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 대응 전략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 상장기업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500% 이상입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보시면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분 투자 이슈 터지자마자 4만 원, 5만 원대 주식이 24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난 수익률이죠. 500%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 리포트인 종목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갈 겁니다. 이거는 인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바닥에서 미리미리 물량 꼭 계좌에 담아 두셔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리포트 챙기시고요. 자, 그다음에 에코프로 F분을 했는데 5대1로 자, 급등 나왔다 급락 나오고 10만 원대 지지선이 깨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추가 하락이냐 급등이냐 빠지기도 많이 빠졌는데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어요.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2020년에 F분 종목 다 분석했고요.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 섹터 분석, 시장 동향 분석, 동일비율 분석 5대1로 쪼갰죠. 그다음 예상 시나리오도 나왔고요. F분 예정 종목과 급등 예상 종목도 넣어놨습니다. 자,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자료 드립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에코라고 보내셔서 꼭 자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엔캠, LX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최근에 자 급등하는 종목들입니다. 특히 엔캠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안 좋은데 자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데 어쨌든 고가권에 있습니다. 세력들의 엑시트 전략이 나올 텐데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엔캠하고 R이 썼죠. 리포트. 두 번째 경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요. 그 다음에 1번 중장기방 신규 변사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 에코 리포트 2개 잊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배너에 있는 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드리는 자료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엔캠, 발행시장 12 매집 세력들이 주포입니다. 다시 강조드리는데 이미 1,900억이 만개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고가가 났고 물론 더 띄울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주식과 시비로 돈이 3년이 묶였기 때문에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올릴 겁니다. 미리미리 대응 전략자로 챙기시고요. 이번에 세력 기법이 있으니까 다른 종목에도 적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액면 분할의 대응 전략자료 잊지 마시고요. 삼성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실시간 소통방이 따로 있습니다. 인원 300명이고요.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무료 아닌 건 박민수 아니니까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